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th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유전적 평형과 유전자 풀의 변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하디 바임 베르케 법칙 또는 멘델 집단과 점점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그 계산 하는 거 상염색체한 유전이거든요. 요게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남자도 쌍으로, 여자도 쌍으로 대립 유전자를. 자, 상염색체는 남자도 쌍으로 갖고 있고 여자도 쌍으로 갖고 있죠. 여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성 유전이 또 문제에 또 출제가 되잖아요. 반성 유전.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정록생명 유전.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들의 교재로는 152페이지를 펴놓으시면 됩니다. 152페이지. 그죠? 152페이지. 여기다가 가볼게요. 자, 탐구 분석 보세요. 유전자 빈도 계산하기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어요. 일단은 요거 정상 유전자. 물론 정상 유전자를 지닌 X염색체인데 정상 유전자로 할게요. 요거 X 다시. 요거는 정록 생명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 또 정록 생명 유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상 유전자의 빈도를 P라고 그러고요. 생명 유전자의 빈도를 Q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여자는 XX도 있고요. XX-도 있고 X-X도 있어요. 남자는 XY가 있고 X-Y가 있어요. X-Y. 그죠? 자, 이때 얘의 빈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두 개 갖고 있으니까 P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의 빈도는 EPQ가 나와요. 얘의 빈도는 Q의 제곱이 되고요. 됐어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쪽 좀 전에 했던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라지의 빈도는 P의 제곱. 라지의 스몰의 빈도는 EPQ. 스몰의 빈도는 Q의 제곱. 그죠? 라지의 빈도를 P, 스몰의 빈도를 Q라고 놨을 때. 자, 그런데 요게 좀 독특하죠. X하고 Y에서 X 하나 갖고 있어. X를 갖든지 X-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결국은 XY인 1 확률은 P예요. X-1 확률은 Q고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반성 유전에서 여자와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 빈도가 어때요? 유전자의 빈도가 다르죠. 왜? X염색체 남자는 하나만 갖고 있고 여자는 두 개씩 갖습니다. 쌍으로 갖고 있고 얘는 하나씩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 가볼게요.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의 수가 같대요. 그럼 남자도 500, 여자도 500명이라는 얘기야. 남녀가 각각 500명씩인데 생명인 여자가 20명이랍니다. 생명인 여자가 20명이야. 그러면 480명은 요거예요. 맞죠? 480명은 요거고 20명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유전자,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기본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할 수는 없겠죠. 좀 어렵죠. 어려운 길 갈 필요 없어. 자, 이 길로 가는 게 편해. 즉, 생명인 여자가 20명이야? 아, 그럼 생명인 여자는 빈도가 Q의 제곱이니까 Q의 제곱은 여자 전체 500명 중에 20명이 생명이니까 Q의 제곱 500분의 20 나오죠? 그러면 Q의 제곱은 얼마야? 100분의 4가 되니까 Q 값은 얼마야? Q 값은 0.2가 나오겠죠. 그죠? Q 값은 0.2. 그럼 요거의 합이 1이 나와야 되니까 P 값은 0.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생명인 남자가 몇 명이냐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생명인 남자는 500명 중에 0.8이니까 400명. 그 다음에 이건 정상인 남자죠. 정상인 남자는 500명 중에 0.8이니까 4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인 남자는 500명 중에 0.2니까 100명. 그래서 100명과 400명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X인 여자 몇 명인지 구할 수 있고 XX-인 여자도 몇 명인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멘델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손, 대를 거듭해도 계속 이 빈도가 유지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확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9페이지에 4번 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4번. 자, 인구 2,000명인 어떤 집단에 대한 자료다. 자, 이 집단은 멘델 집단이며, 멘델 집단 땡가람이 치시고, 남녀의 수는 같다. 자, 남자도 1,000, 여자도 1,000, 1,000. 그 다음에 정록생명 유전자의 빈도는 남녀에서 서로 동일하다. 정록생명인 여자 160명 땡그라미. 자, X 정상 X 대시 정록생명 유전자고 X의 빈도 P, X 대시 빈도 Q라고 놓으면은 여기에 정록생명인 여자 X 대시 X 대시는 자, 요거의 빈도는 얼마죠? 요거의 빈도는 Q의 제곱이죠. Q의 제곱은 전체 1000명 중에 160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럼 Q 값은 얼마 나오죠? 0.4가 나오겠죠. 자, 0.4가 나오고 P 값은 0.6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래. 영이 어머니는 정록생명이고, 자, 어머니가 정록생명이고 영이는 정록생명이 아니래.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엄마는 열성이기 때문에 순종, 즉 동용접합이어야 돼. X-X여야 되고 딸한테 반드시 X-를 줬을 거야. 그런데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X-야. XX-. 영이는 바로 XX-다. 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희가 이 집단의 이모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정록생명인 여자 아이일 확률. 자,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 남자랑 결혼하는 거지. 남자 결혼하는데 여기서 누가 태어날 확률이냐면 정록생명인 여자일 확률. 즉 X-X가 태어날 확률이야. 자, 이 남자는요, XY일 수도 있고, X-Y일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굴 골라야 돼? 그렇죠. 얘를 골라줘야 되죠. X-Y. 자, X-Y는 얼마냐면 빈도가 Q예요. Q. Q니까 요거 0.4. 다시요. 이 남자냐, 이 남자냐, 이 남자냐, 이 남자냐, 둘 중에 누구냐, 얘를 선택해야지 X-X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선택할 확률은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이 남자는 0.6, 이 남자는 0.4니까 0.4, 10분의 4, 곱빼기.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서 X-X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X-, 둘 중에 X- 줘야 되죠. 그 다음에 X-Y 중에 둘 중에 X- 줘야 되니까 2분의 2분의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아주 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아주 평이하고 쉬운 문제. 이렇게 돼요. 뭐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여기서 이번에는 아까하고 똑같이 x는 0.6, x-는 0.4라고 빈도를 제시하고 이렇게 볼게요. 이번에 생명인 남자가 X-Y가 이무 정상 여자를 만나서 X-X 낳을 확률.
생명인 딸을 낳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생명인 남자가 이무 정상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정상 여자. 생명이 아닌 여자를 만나서 생명인 딸을 낳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정상 여자는 XX도 정상이고 XX-도 정상이니까 이들 중에서 요걸 뽑아줘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P의 제곱 플러스 2PQ분의 2PQ. 자, 이렇게 해서 정상인 여자 중에서 요걸 뽑고 그 다음에 얘하고 사이에서 얘가 나올 확률 딱 구하면 돼요. 오케이? 그거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 다시 만약에 생명인 남자가 이무 여자를 만났어. 이무 여자를 만나서 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무 여자면은 이런 여자도 되고요. XX도 되고 XX-도 되고 X-X-도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해서 얘 나올 확률 더하기 얘하고 해서 얘하고 얘 이렇게 계산해 줘도 되고 또는 이무의 여자면 여기서 여자가 이 생식세포 있을 때 그죠? X라는 생식세포를 자손에게 줄 확률은 0.6이 되는 거고요. X-를 줄 확률은 0.4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태어나려면 X-를 줘야 되니까 0.4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4. 됐죠? 그 다음에 X-를 이쪽에서 와야 되니까 둘 중에 요걸 줄 확률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이라는 걸 좀 공부하신 친구들이라면 뭐 좀 쉽습니다만은 조심할 걸 제가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이무의 여자인지 아니면 정상 중에서 고르라는 건지. 그죠? 정상 중에서 고른다면은 이거 요렇게 해서 아까처럼 요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게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고 여러분들 그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하도 흔하니까 좀 더 다른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봄으로써 실력을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주세요. 자, 이번 강까지가 이제 유전적 평형과 유전자 풀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진화의 요인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의 요인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바로 148페이지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에 도달했어. 지금 여태까지가 뭘 이렇게 허위허위 달려왔냐면 생명의 기원에서 쭉 오다 보니까 진화가 쭉 일어났는데 쭉 진화의 증거가 있어서 진화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현대는 어떻게 진화가 된다는 걸 설명하냐 봤더니 이제 개체군 내에서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하디 바인 베르크 법칙을 지금 성립하면 진화가 안 일어난 집단인데 요런 집단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 집단의 조건이 깨지면 이제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한마디로 이제 진화의 얘기예요. 쭉 진화의 얘기.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진화 안 일어난 집단 뭐 있었어? 멘델 집단. 멘델 집단은 진화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진화가 일어나려면 안 돼. 하디 바인 베르크 법칙이 성립이 안 돼. 즉 대를 거듭하니까 유전자 빈도가 바뀌어. 스몰 a가 막 줄어들어. 0.8에서 스몰 a가 막 줄어들어가고 라지 a가 막 올라가. 그러면 대를 거듭하면서 누구로 진화되는 거야? 스몰 a 줄어들고 라지 a 많아지면 즉 흰색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가 줄어들고 검은색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증가하면 아, 이 집단은 이 개체군은 점점점 검은색으로 진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유전자 빈도에 변화가 생긴 거야. 그게 진화가 일어나는 거지.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겼다.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겼다.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유전적 평형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화야. 진화가 되면 멘델 집단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멘델 집단이 아닌 진화의 요인은 바로 이거야. 자, 돌격이유 성님. 자, 돌격이유.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돼요.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은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격리가 일어나. 격리라는 건 격리, 즉 여러분들이 그 바다나 산맥에 의해서 쫙 나누어졌어요. 이소족 종분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배를 하고 여기서 교배하면 서로 다른 종으로 나누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건 좀 뺍니다. 빼는데 그냥 저는 요걸 이제 해서 넣어요. 이게 좋잖아요. 자, 돌격이요, 성님. 네. 자, 요거는 이출, 유전자 흐름. 그다음에 요건 유전적 부동. 요건 뭐냐? 성선택. 성선택이라고 해서 이제 요 요인들을 지금 넣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화의 요인이야. 자, 그러면 요 진화 요인이 어떻게 해서 유전적 풀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 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으로 딱 살펴볼게요. 먼저 돌연변이부터. 자, 돌연변이부터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어때? 여기에 하얀색만 있었어. 하얀색 유전자만 있었어.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검은색 유전자가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스몰 A만 있었어. 전부 다 하얀색. 근데 라지 A가 생긴 거야. 그 유전자 변이, 돌연변이. 됐죠? 유전자 풀이 변했죠? 이거하고 이거 달라졌지? 됐어. 그 다음 자연선택. 자연선택도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즉 진화의 요인이 되죠. 여기 봐봐. 검은색하고 흰색이 있었어. 4개 똑같았어. 그런데 흰색은 자연 도태됐어. 검은색이 자연 선택됐어. 어때요? 유전자 풀이 변했죠. 그죠? 누구 쪽으로 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흰색에서 검은색 쪽으로. 되셨어요? 자연 선택도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개체들이 다양하게 검은색, 흰색이 있었는데 아주 우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유전적 부동입니다. 아주 우연에 의해서, 천재지변과 같은 우연이 있어. 홍수나 뭐 산사태나 아니면 산불이라든가 이런 뭐 화재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포획, 뭐 사냥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아주 우연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확 달라져요. 보세요. 여기서는 누가 많았어? 검은 게 많았어. 흰색보단 검은색이 많았어. 근데 우연의 기회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누가 많이 사라지게 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야. 여기서 살아남은 게 누구야? 그치? 흰 게 더 많이 살아남은 거야. 개체 수가 줄었는데 흰 게 더 많이 살아남았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자손을 계속 남기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 수가 똑같아지면, 그치? 흰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검은색보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색깔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흰색으로 놓고 이제 검은색으로 놓는다고 치면 어쨌든 빈도가 바뀌었어요. 유전자 풀이 변했어요. 맞죠? 유전자 풀에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 요걸 제가 흰색으로 놓고 요걸 지금 검은색으로 놓은 건데, 뭐 그래도 상관없겠죠.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요게 검은색이고 요게 흰색이다. 그러면은 좀 헷갈릴 수 있을까?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유전자 풀의 변화가 분명히 생겼어요. 그죠? 자, 요런 걸 우리는 병목 효과라고 그래. 병목 효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검은색 파리와 흰색 파리가 있었는데 겨울을 났는데 아주 우연히 검은색 파리와 흰색 파리에서 누가 많이 생긴 거야? 요거 흰색 파리가 더 많이 생겼다. 그 이듬해 여름에는, 그죠? 이렇게 달라지잖아. 여긴 검은색 파리가 더 많았는데 여긴 흰색 파리가 더 많다. 그게 유전적 부동의 병목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병목 효과.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있어요. 창시자 효과라는 게 있어. 창시자 효과. 자, 요 병목 효과는 뭐냐면요, 모집단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만 살아남은 거야. 이 모집단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은 거야. 여기 이제 뭐 흰색이 굉장히 많은데, 검은색보다 흰색이 많은데 여기가 오히려 검은색이 많을 수 있어. 그럼 유전자 풀이 변하는 거죠. 살아남은 것 중에. 그런데 창시자 효과라는 건 여기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다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야.
모집단에서 일부 떨어져나와서 다른 지역에 정착을 해서 얘네들이 나중에 딱 큰 집단을 형성했을 때 유전자 풀이 달라. 이건 이제 혈액형으로 보통 얘기하죠. 여기는 O형이 적었는데 이 집단, 여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만든 집단은 O형이 많았어. 왜? 우연히 O형들이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창시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전적 부동이라 하면 어떤 우연에 의해서 개체수가 적어진다든가 병목 효과 또는 개체 일부가 이동을 한다든가 창시자 효과 그 일부에 의해서 유전자 풀에 변화가 생기는 걸 유전적 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 이것도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죠. 진화 요인이 되는 거야. 이입, 이출, 유전자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보세요. 흰색만 있다가 검은색이 들어왔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흰색하고 검은색 같이 있었는데 검은색이 나갔어. 흰색만 남았어.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하고 다르죠. 유전자 풀이 다르죠? 유전자 풀이 다르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유전자의 흐름.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긴다. 자, 이런 게 이제 진화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요. 돌연변이 일어나고요. 격리, 이입, 이출, 즉 이주 아시죠? 이입과 이출, 유전자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 그 다음에 이제 성선택이 있는데 성선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여기다 뭐 넣어도 됩니다만은 뭐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같은 개체군 내에서의 이제 격리입니다. 같은 개체군 내에서의 격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개체군 내에서 이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는데 원래 이제 멘델 집단으로 가면요. 교배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 생존력도 똑같아야 되고 교배를 하는 것도 절대 구분을 둬서는 안 돼. 그런데 어떠한 성을 선택해서 그 배우자하고만 교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저 색깔이 좋아. 그래서 이제 암컷들이 이제 나는 저 색깔인 수컷하고만 교배할래. 어때? 그러면 그 색깔이 갖고 있는 수컷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니까 아무래도 유전자 빈도,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뭐 성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내 선택과 성간 선택이 있죠. 다른 종 간의 선택, 그다음 종 내에서의 선택,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사슴의 뿔 같은 경우 있죠. 사슴의 뿔 같은 경우도 성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수컷들이 뿔이 있는 수컷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뿔이 없는 수컷과 뿔이 있는 수컷이 있었는데 암컷들이 어머 저 뿔 너무 멋있어 이러는 거야. 저 뿔 녹용이니까 맛있어 이게 아니라 자 뿔이 멋있어 해가지고 뿔이 있는 수컷하고만 선택을 해서 이제 합체 도킹을 한 거야. 그러다 보면 선택이 된 거죠. 예, 그런 게 바로 유전자 풀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들의 교재를 잘 한번 보시면은요. 148페이지 나온 거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렸죠. 돌연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연 선택. 그다음 자연 선택은 이미 진화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거기 나온 뭐 진화의 자연 선택되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 분단성, 안정화 선택. 요거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유전적 부동이 있고요. 유전적 부동.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유전자 흐름. 유전자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유전자 흐름이라는 건 유전자 이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선택에 의해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유전적 평형이 깨지고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149페이지의 마지막 내용 뭐가 있을까? 그게 말라리아 병원충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헤모글로빈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H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H 대신은 돌연변이가 생긴 비정상. 근데 이건 말라리아 저항성 유전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정상 유전자라고 할게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에서는 누가 많을까? 당연히 정상 유전자 빈도가 높아요. 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건 빈혈이 없어요. 정상 헤모글로빈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요거는 약간만 있어요. 빈혈이. 근데 이거는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비정상 유전자, 즉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얘는 빈혈 때문에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정상적인 개체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러나 말라리아가 창궐 중인 리아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까? 있는 지역에서는. 자, HH는요, 이 예쁜 적혈구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HH-는 약간 이렇게 생겼고, H-H-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라리아 병원충은요, 얘도 또 이쁜 적혈구만 또 찾아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딱 보더니 야, 너 말라리아 내가 살래? 해가지고 얘를 없애. 병에 걸려요.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에서 걸릴 수가 있어. 말라리아에 대한 정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둘은 야, 너무 아니잖아. 니들한테는 안 들어가. 그래서 얘네들은 저항성이 있어요. 됐습니까? 다시요. HH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없어요. 말라리아가 들어와서 여기서 다 파괴해서 병을 일으켜서 병 때문에 오래 못 살고요. 병 때문에 많이 치사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들어서 살진 않아. 하지만 얘는 악성 빈혈이기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기 때문에 어차피 많지 않고요. 그럼 결국 선택되는 건 바로 얘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얘가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에서는 얘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에서는 얘가 제일 많아요. 그럼 H하고 H-하고 유전자 빈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차이가 나요. 여기는 H 유전자 빈도가 커요. 여기는 H- 유전자 빈도가 여기보다 커요. 여기보단 H- 빈도가 커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자,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다? 자연 선택. 이더라 이 얘기야. 자연 선택. 되셨어? 그래서 149페이지에 그 균형적 선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이거 자연 선택 중에 이제 안정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안정화 선택. 거기 적어주세요. 안정화 선택. 이형 접합이 선택된 거야. 이형 접합. 아시겠죠? 여기 이제 뭐 복잡하게 뭐 HbA 나오고 HbS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걸 그냥 간단하게 제가 H하고 H-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형 접합이 딱 선택되는 이것을 안정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넘겨주시면은 개념 리뷰가 나옵니다. 150페이지에서 개념 리뷰 한번 쭉 보시면 멘델 집단 나오죠. 개체수가 충분히 많아야 돼. 개체수가 충분히 많아야 돼.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해야 됩니다. 밑줄 쫙 치시고 돌연변이 없어야 되고 이비출 없어야 돼. 유전자 흐름이 없어야 돼. 알겠죠? 자연 선택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집단, 멘델 집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유전자 풀의 개념 한번 다시 나오죠. 그다음에 유전자 빈도의 용어의 정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디-바임-베르크의 법칙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가면은 진화의 요인 나와서 자, 돌격이유 성님. 네. 자, 돌격이유 성님. 네. 자, 돌격이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풀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생물 진화 역사, 인류의 진화, 그 다음에 이건 종분화. 다음 강에서 종분화할 때 같이 할 겁니다. 자, 이제 152페이지로 가면은요, 사람의 ABO식 혈액형 유전이 나옵니다. 자, ABO식 혈액형 유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B형도 있을 수 있고 A형
이런 A형도 있을 수 있고 B형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O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서 살고 있는 거야. 됐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전자 빈도는 자, A 유전자 빈도 P라고 그러고요. B 유전자 빈도 Q라고 그러고요. O 유전자 빈도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1이에요. 그죠? 빈도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남자가 수컷이 만들 수 있는 정자, 수컷이 만들 수 있는 정자에 A를 싣고 가거나 B로 싣고 가거나 O를 싣고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암컷도 똑같이 A, B, O로 갈 수 있어. 근데 유전자 빈도가 어때요? P, Q, R이라고 그랬지. P, Q, R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제 여기서 자손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도 이제 지금 하디-바임-베르크의 법칙을 가지고 성립을 지금 요건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대립유전자 종류가 세 가지인 복대립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대립유전자 종류가 세 가지야. 하지만 똑같아. 어차피 요 생식세포가 자, 합체 도킹을 해. 즉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것을 자, 합체 도킹해서 제곱이 되면은 바로 얘가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이제 이거야.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P의 제곱 AA 플러스 Q의 제곱 BB 플러스 R의 제곱 OO 플러스 자 EPQ AB 플러스 EPR AO 플러스 EQR BO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형은 어떻게 되느냐? A형. 자, A형은 유전자형이 AA도 있고 AO도 있죠. 그럼 AA는 여기죠. P의 제곱. AO는 AO, PR 여기하고 여기도 AO, PR이니까 EPR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A형, 여기도 A형. 됐습니까? 그래서 A형의 빈도는 P의 제곱 플러스 EPR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뭐 단순한 수학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예제를 보시면 1000명이 사는 마을 사람들 A별식 혈액형 조사 결과 A 유전자의 빈도 0.3 얘가 0.3 Q는 0.1 얘는 0.6이다 이렇게 나오죠. 0.3, 0.1, 0.6 나왔을 때 각각의 혈액형을 지닌 사람은 몇 명이냐라는 겁니다. 자, A형만 구해보면 요걸 구했죠. 그죠? A형에서 요거 P의 제곱 0.3 P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R 요거하고 요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몇 명이었어? 1000명이었죠? 네, 1000명에다가 곱해주면 명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죠? A형 누구하고 B형 누구하고 다 구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는 나머지 문제들 한번 우리가 다뤄보면 됩니다. 자, 158페이지에 1번 들어갈게요. 158페이지 1번. 자, 8명, 800명, 8명 땡그라미 쳐주세요. 8명, 800명 땡그라미 쳐주시고. 자, 멘델 집단은 어때요?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요거가 멘델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체수가 충분히 많을 때 더 유전자 빈도가 잘 유지가 되죠. 그죠? 이게 800개체. 하지만 유전적 부동은 개체수가 적으면 더 쉽게 더 잘 일어나요. 즉 모 집단에서 어떤 천재지변에서 우연히 개체수가 팍 줄어들었어. 이걸 병목 효과라고 그러죠. 병의 모가지를 딱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병의 목을 지나가는 거예요. 병의 목을 지나갈 때 개체수가 적게 살아남을수록 유전자 빈도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개체수가 많을수록 유전자 빈도 변화가 적다. 이거 뭐 개체수 찾는 건 쉽습니다. 808. 자, 가는 개체수가 800인 집단에서 얻은 결과일 것이다. 맞고요. 가에서 대립유전자 라지의 빈도는 세대가 거듭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에서 말도 안 되고요. 일정하죠. 거의 일정하죠. 그죠?
나에서는 구간 A보다 구간 B에서 유전적 부동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자, 나에서는요. A보다 B에서. 자, 유전자 빈도가 이만큼 변했어요. 이만큼.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유전자 빈도가 확 이 세대가 아니야. 이게 세대가 거듭될수록이야. 세대가 거듭될 때 이렇게 많이 팍 줄어들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유전자 빈도의 변화는 유전적 부동만 관여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유전적 부동을 누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거야. 그치? 유전자 빈도가 더 크게 변했어. 유전자 빈도가 더 크게 변한 여기서 영향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유전적 부동이 여긴 증가. 오케이? 자, 따라서 기억과 디귿 맞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몇 번을 들어갈까요? 네, 6번이죠. 6번. 자, 우리 2번 풀었었고 3번, 4번 풀었어요.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을 보면 이제 그래프랑 관련된 문제도 한때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출제가 좀 자주 됐었어요.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하나의 이것도 유형이고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용 설명 잘 들으셔야 돼. 각 집단의 개체수는 3,600댕그램이 치세요. 3,600댕그램이 치시고 라지 A, 스몰 A 각각 PQ입니다. P 플러스 Q 이꼬르 1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의 빈도인데요. 1부터 3은 각각 얘의 빈도 중 하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P의 제곱 또는 EPQ 또는 Q의 제곱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립연자 라지 A의 빈도 즉 P의 빈도가 커짐에 따라서 이 중에서 누가 커져야 돼? 그렇죠. 얘가 커지는 거니까 얘가 라지의 빈도인 P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건 누구야? P 플러스 Q가 1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얘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Q의 제곱. 얘가 Q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스몰 A 유전자의 빈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얘가 EPQ가 됩니다. EPQ, 즉 얘의 유전자의 빈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라지 스몰 A. 됐죠? 네. 여기는 Q의 제곱, 여기는 P의 제곱.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이 문제 풀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래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출의 미래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차 함수죠, 이게. 그죠? 2차 함수. P의 제곱, Q의 제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기억.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는 1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0.25. 0.25? 자, 0.25. P가 0.25야. 그럼 얼마지? 4분의 1이죠. 이 지점은 P가 4분의 1이고, 자, Q 값이 얼마인 거야, 그럼? P가 4분의 1이니까 Q 값은 4분의 3이 되겠죠. 요런 조건이야. 요런 조건. 되셨죠? 네. 그러면 이때의, 자, 요거는 뭐죠? P의 제곱. 요거는 P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또, 요거는 뭐가 되죠? EPQ가 되는 거죠. 또,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요 그래프 만나는 거니까 요거는 Q의 제곱 되죠. 그럼 이거 합하면 어떻게 돼?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꼬르 P의 제곱 플러스 EPQ 플러스 Q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제곱해도 역시 1이 나오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니은 유전자형의 라지의 빈도와 라지의 스몰 a 빈도가 같은 집단에서 끊어. 라지의 빈도 P의 제곱하고 라지의 스몰 a 빈도 EPQ가 같은 집단이랍니다. 자, 그러면 P의 제곱은 EPQ 해서 지금 P는 EQ. 자, 이렇게 되네요. 자, P는 EQ에서 요거 P 플러스 Q는 1이다 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는 1이다 라고 했으니까 P 값은 얼마야? P 값은 1 마이너스 Q가 되겠죠. 1 마이너스 Q는 EQ. 그럼 Q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Q는 3분의 1. 그 다음에 P는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죠. 됐어요? P는 3분의 2, Q는 3분의 1. 그럼 P는 3분의 2니까 어디쯤 될까? P는 3분의 2니까 요쯤 되겠네요. 요쯤. 그죠?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그래프가 만나잖아. P제곱하고 EPQ가 만나잖아. P제곱하고 EPQ가 만나잖아. 됐죠? 자, 이런 집단에서 유전자형의 스몰 a인 개체수는 얼마냐? 스몰 a는 얼마죠? 빈도가 Q의 제곱이죠. Q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개체수는 이거 곱하면 돼요. 3600에다가 거기에 9분의 1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P가 0.25인 집단. P가 0.25야? 이거. 됐죠? 이거예요. 요런 집단이에요. 요런 집단에서 유전자의 스몰 a인 개체수. 스몰 a인 개체수. Q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 16분의 3, 3은 9. 곱빼기 3600. 됐죠? 자, P가 0.25인 집단에서 유전자의 스몰 a인 개체수 분해. P가 0.5인 집단에서 P가 0.5야? 그러면 Q값도 0.5가 되네. 자, 2분의 1 되죠? 라지인 개체수는 라지는 P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곱빼기 3600 중에 이런 빈도죠. 그래야지 라지인 개체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얼마냐? 얼마 나와요? 9분의 4 나오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문제, 자, 저하고 풀어봤으니까 한 번 더 풀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라스트 한 문제만 더 풀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161페이지 문제 8번입니다. 사람의 유전병 A는요, 성염색체 존재하는, 자, 유전병 A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T와 T-에서 결정된대. 뭐 X염색체겠네, 이거. T 대신은 T의 일부분이 결실된 밑줄짝. T 대신은 T가 이렇게 있어. DNA의 일부분 유전자야. 그러면, 자, T 대신은 뭐냐면 이 유전자에서 일부분이 만약에 여기가 결실됐어. 그럼 더 짧아지겠죠. 이해 갔어요?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라고 하면 T 대신은 여기에 일부가 결실된 거니까 더 짧아졌어. 자, 그렇다면은 얘기 끝났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건 긴 가닥이야. 이거야. T 유전자야. 멀리 간 건 더 짧은 거야. 짧은 거니까 여기가 T-야. 오케이. 그런데 기억은 두꺼우니까 이것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TT가 되는 거고, 니은은 짧은 거, 됐어요? 긴 것과 짧은 게 있다는 얘기니까, 긴 것과 짧은 게 있다는 얘기가 T하고 T 둘 다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근데 디귿은 뭐야? 긴 것만 있네. TY. 즉, X염색체상에 T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Y란 남자란 뜻이고, 리을은 여기에 두께가 두 배네. 짧은 것만 있다는 얘기니까 T-. 오케이? 이걸 뭐 X라고 그러고 이걸 X-라고 그러면은 결국 X-X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만 나타내는 T가 얇으면서 하나만 나타냈으니까 짧은 것만 있다는 얘기니까 T-Y. 다시 얘기하면 X-Y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기억은 유전병이 없대요. 그러면 기억이 유전병이 없으니까 T가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야. T는 정상 유전자가 되고요. 됐어요? 니은도 유전병이 없어? T-인데 유전병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유전병. 유전병에 대해서 정상이 우성인 거야. 유전병은 열성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당연히 TY니까 정상이죠. TY니까 정상. 그 다음에 T-T니까 유전병이죠. 유전병. 그 다음에 T-Y니까 당연히 유전병.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000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집단 유전병 A를 가진 사람은 모두 2,800명 동그라미 치세요. 유전병 A를 가진 사람은 모두 2,800명이야. 즉, 잘 보세요. 자, 요걸 이제
자, TT-로 할까요? TT와 TT-하고 T-T-하고 TY하고 T-Y가 있어. 자, 그러면은 얘의 빈도는 P의 제곱, 얘는 EPQ, 얘는 Q의 제곱, 얘는 P, 얘는 Q. 당연히 T를 유전자 빈도를 P라 그러고 T-를 Q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전병 A를 지닌 사람은 누구? 유전병 A를 지닌 사람, 유전병 A. 그치, 요거. 됐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되셨어? Q의 제곱 플러스 Q 값이 2,800명. 아, 요건 빈도죠. 빈도기 때문에 개체 수를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즉, 구성원이 똑같습니다. 남녀가 똑같아요. 남녀가 동일하니까 남자도 5,000명, 여자도 5,000명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남녀. 자, Q의 제곱. 5,000명 중에 Q의 제곱의 빈도로 있는 거야. 됐죠? Q의 제곱 곱하기 5,000 Q 제곱.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곱하기 Q 값인데요. 앞에다 해야 돼. 자, 5,000명 중에 Q의 제곱. 여자 5,000명 중에 Q의 제곱으로 유전병이고, 그 다음에 남자도 5,000명 중에 Q의 빈도로 유전병이라는 얘기야. 이꼬르 2,800명이라는 얘기죠.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지워보셔. 딱딱 지우고 나면은 25Q의 제곱 플러스 25Q 마이너스 14 이꼬르 0이 돼요. 그러면 여기 5는 25, 27에 14, 57에 35, 5, 20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니까 5분의 2, 즉 Q 값은 0.4가 나와요. 되셨습니까? 네, Q 값은 0.4. 자, 그러면은 P 값은 얼마 나와? 0.6. 됐어요? 10분의 6. 얘는 10분의 4가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요걸 이용하면 돼. 여태까지 이걸 구했고, 영희가 지금 리을의 딸이며 A가 없대. 리을은 누구냐면 T-T야. T-T의 딸인데 A가 없어? 그럼 T-T란 얘기죠. 정상전자가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T-T 됐죠? 그리고 나서 이무의 남자라 하면은 TY도 있고 T-Y도 있어.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올 확률이야?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야. 즉 T-T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얘가 나올 확률이 P고요. 얘가 나올 확률이 Q인데요. P가 되려면은 10분의 6이죠. 10분의 6 곱빼기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T-Y만 바로 유전병이 되는 거예요. 됐죠? 유전병이니까 얘도 되고 이걸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자도 남자도 상관없이 유전병이어야 되니까 얘나 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 P니까 10분의 6이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서 4분의 1 확률로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얘 구할 확률은 10분의 4죠. 10분의 4. 그 다음에 여기서 T-하고 T-Y 사이에서 2분의 1로 유전병이 나오게 되니까 얼마냐라는 거죠. 20분의 3, 20분의 4 더하면 20분의 7 해서 결국 100분의 35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0.3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전적 표현과 유전자 풀의 변화 끝냈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하시겠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